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기계적 소화, 화학적 소화,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인데, 자, 기계적 소화는 뭐냐면 입으로 음식물을 잘게 쪼개는 거, 이런 거 이제 저작 운동이라고 하거든. 아그작 아그작. 그런 다음에 이제 음식물을 이동시키는 거, 소장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게 이제 기계적 소화야. 그럼 이제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 게, 기계적 소화는 이화작용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물질대사에서 이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효소에 의해 쪼개지는 건데, 이 기계적 소화작용은 그냥 힘을 가해서 쪼개는 거라서 이화작용이 아니야. 그 화학적 소화라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소화 효소에 의해서 활성화 에너지랑 관련돼서 기질이 반응해서 생성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소화 효소에 의한 작용이 화학적 소화. 그래서 요거는 이화작용입니다. 그래서 넓게 말할 때는 소화는 이화작용이다, 이런 맞는 말인데, 모든 소화는 이화작용이다, 이러면 한번 이제 의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화를 왜 하느냐? 소화를 왜 시키느냐인데, 소화의 핵심은 음식물이 흡수될 수 있을, 혈관에 흡수될 수 있는 크기로 작아지는 과정을 소화라고 그래. 따라서 소화는 왜 일어나냐 이러면 작게 만드는 거야. 작게 만드는 거. 흡수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소화가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일단은 소화기관을 먼저 아셔야 되거든. 요거는 그림을 그려서 좀 익혀두시면 되겠어요. 특히 우리 몸을 연상하시면서. 그래서 잘 모르겠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먼저 위를 그려주시면 돼. 아, 그러면 여기가 입이고, 여기가 위고, 여기가 소장이야. 그 다음에 위 밑에 섬처럼 생긴 부분이 있어. 이게 이제 이자야, 이자. 그 다음에 위 왼쪽 부분에 약간 요렇게 생긴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간이에요, 간. 그 다음에 간 밑에 뭐가 또 있어. 요거는 쓸개야. 그래서 이제 요 정도의 소화기관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음식물이 이동하는 경로는 입, 위, 소장. 간이나 쓸개, 이자로는 음식물이 안 가요. 조심하셔야 돼. 입, 위, 소장. 참고로 이제 대장도 소화기관에 해당해. 근데 대장은 소화 효소는 없어. 물의 흡수만 주로 일어나는 곳이 대장. 그래서 첫 번째로 소화기관을 먼저 익혀주신 다음에 각 소화기관에서 어떤 애들이 소화되느냐인데, 입에서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게 나와서 탄수화물을 분해합니다. 녹말을 분해해요.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뭐 하는 역할이냐면 녹말을 엽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이야. 그래서 요거 외우실 때는 녹아서 엿댔어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녹아서 엿댔어요. 녹아서 엿댔어요. 자, 위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는 펩신이 있어요. 자, 항상 단백질하고 연상해 주시면 돼, 펩은. 그래서 펩신은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로 바꿔줘. 단백질을 쪼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그래서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로 쪼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에서는 세 가지 영양소를 다 분해하는 애가 나와. 그래서 이자 엄청 중요한 거. 아라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아라스, 아라트. 그래서 이자에서는 세 종류의 소화효소가 나오는데, 아는 이미 본 거예요. 아밀레이스. 아밀까지만 쓸게. 라는 라이페이스. 트는 트립신.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은 아니어도 됩니다. 그 외에 다 소장이야. 그 외.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 그래서 그림 먼저 그린 다음에 소화효소들 붙여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주의하실 것은 쓸개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쓸개즙은 들어봤나 모르겠지만 똥 색깔이 똥색인 이유가 쓸개즙 때문이에요. 쓸개즙이 똥색이야. 그러니까 쓸개즙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 변 색깔이 변해버려. 변 색깔이 변하다니 참 변이 있군. 어쨌든 쓸개즙은 간에서 만드는 거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간에서 만들고 쓸개에서 저장만 합니다. 그러니까 속기 쉽지. 쓸개즙은 쓸개에서 만들어진다. 그렇겠지 하면서 속기 쉬운데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 쓸개즙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지방의 분해를 도와줘. 지방을 분해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의 분해를 돕기만 해. 실제 지방 분해 자체를 하는 애는 누구냐면 라이페이스. 요 라이페이스가 지방을 분해시키는 효소야. 자, 그럼 이제 소화 효소들 요 정도로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장에 보면 이렇게 해서 돌기들이 막 있어. 약간 쿠키런 연산이란다.
쿠키런 연상하시면 돼요. 나도 쿠키런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음식물들이 달리는 거야. 음식물 런 같은 거야. 음식을 쭉 달리다 보면 이런 게 이제 소장의 융털돌기인데 이 소장의 융털돌기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쫙쫙 흡수가 되는 거야. 영양소들이.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약간 큰 모식도로 나타내면 이게 이제 누구냐면 간이에요. 간. 자, 여기가 이제 소장입니다. 이쪽이. 네, 소장이에요. 소장에서 간으로 이어지는 혈관이 있고 간에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있어. 심장 그냥 하트로 그릴게. 그러면 혈액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혈관의 명칭 부를 때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좀 변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동맥하고 정맥 두 종류의 혈관이 있거든. 자, 동맥 정맥은 뭐로 나누는 거냐 이러면 심장에서 나오면 동맥이에요. 심장에서 나오면 그냥 동맥이야. 그럼 당연히 정맥은 반대니까 심장으로 들어가면 정맥이야. 이렇게 이제 익혀주시면 되는데 까먹을 것 같은 사람은 둘 중 하나로 외우시면 됩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 똥 나온다. 해서 똥 나옴.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더럽게 외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춥다. 이제 그만 들어가죠. 그래서 약간 애교로 외우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본인의 취향에 따라, 흥민이도 뭐 똥 나오는 걸 하든지, 그만 들어가죠. 이걸 하든지. 그 집에 서랍에 열면 바비 인형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비 인형 가지고 역할놀이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가끔. 그럼 이제, 바비 이제 그만 들어가죠. 이러면서 이제 하면 되지. 있으면 안 되죠. 어쨌든, 괜찮아. 있어, 없어. 괜찮아. 아니, 대답하지 마. 그래서, 대답하지 마. 괜찮아. 지켜줄게. 세 번째 서랍이야.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지화 시켜야 잘 안 까먹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성민, 오늘의 사건을 잘 기억하면, 진짜 이제 이마트 갔는데 바비 인형 볼 때 이게 생각나는 거야. 바비 인형 볼 때. 그래서, 나 없다 그랬는데, 바비 인형 있다 그랬지? 그래서 정맥 기억나지.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좀 잘 보면, 동맥 정맥만 봤을 때는 나온다 들어간다의 정보가 없어. 같을 동자야. 같아졌다. 합성이구나. 이화, 다를 이자야. 분해되는 거야. 근데 동맥 정맥은 추측 가능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의자 이름을 앉는 거잖아. 근데 의자라는 단어를 처음 보면 의자가 사실 앉는다랑 별로 관련성이 없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자가 헷갈릴 수 있어. 앉는 건지 밥 먹는 건지가. 근데 우리가 이제 워낙 의자를 많이 사용하니까 얘는 경험적으로 굳혀진 건데 동맥 정맥은 잘 생각해봐. 너네가 살면서 동맥 정맥을 하루에 몇 번이나 말할지 거의 말 안 하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동맥이 피 잘 통했나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잘 안 쓰는 용어기 때문에 서서히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단어로도 유추하기 어렵지, 자주 사용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헷갈리기 쉽지. 특히 보기들이 이제 현란하게 꼬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꼭 정확하게 반복을 하시든지 키워드를 잘 짜든지 해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럼 목적지가 이제 앞에 들어가는 거야. 간동맥, 심장에서 간으로. 왜냐면 동맥은 이미 나왔으니까. 장동맥, 요거는 이제 수능엔 안 나오지만 장동맥 이르면 심장에서 장으로 가는 거야. 됐죠? 자,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출발지가 앞에 들어가는 거야. 출발지가. 간정맥, 간에서 심장으로 가는 거야. 장정맥, 장에서 심장으로 가는 거야. 대정맥, 크게 돌고 심장으로 가는 거야. 폐정맥, 폐에서 심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정맥은 들어가는 거, 동맥은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보시면 간에서 심장으로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간정맥이 된 거지.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소장하고 간이 연결됐는데 심장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 심장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동맥정맥이라고 안 불러. 그래서 이제 심장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애들은 문맥이라고 그래. 문맥. 그 다음에 목적지가 앞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간문맥이야. 간문맥. 자, 그러면 영양소를 겁나 많이 흡수해가지고 포도당이 소장에 많다고 쳐. 그럼 얘네들이 이제 간문맥을 통과하는 거야. 즉 식사 후를 기준으로 본 거예요. 밥 먹고 난 직후에는 여기에 포도당이 많아. 그래서 얘네들이 쭉 하고 지나가면서 우리 몸의 항상성 중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혈당량이야. 혈당량이 0.1%가 정상량인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아깝게 먹었던 그 포도당들이 오줌으로 다 버려져. 그러니까 이제 아깝잖아. 그래서 혈당량이 너무 높으면 간에서 포도당들을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걸로 저장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한 5개, 6개 있었다 치면 여기 이제 1개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호르몬이 누구냐면 이게 혈당을 감소시키는 거라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효소예요. 그럼 이제 들어봤을 거야. 인슐린이 만약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 포도당이 과하게 바깥으로 돌아다니니까 오줌으로 버려져. 그게 뭐냐. 오줌으로 포도당이
당뇨병이야, 당뇨병. 어쨌든. 그러면 이제 수용성 양분들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수용성 양분들은 다이렉트로 간을 향해서 가는데, 지용성 양분들, 기름하고 친한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뺑 하고 돌아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지용성 양분들은 대표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입니다. 비타민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해도 될 것 같아서 지용성 양분은 이렇게 해서 가슴관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 림프관을 지나서 심장 밑으로 가서 여기서 다시 만나서 들어가요. 그래서 수용성하고 지용성이 이동 경로가 다르구나,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